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3주차 문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렵진 않았죠? 1번 문제가 어렵지 않았다고요. 네. 그죠? 자, 1번의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죠? 자,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게 되면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업권 제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광어회가 과세 대상이니까. 그래서 어업권을 포함한 권리 등을 부과한다. 이렇게 갔었어야죠. 자, 2번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주체구조부 나와 있죠? 2번이 맞죠? 3번은 취득으로 본대요. 근데 앞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설립. 설립 나오면 취득 아니라 그랬죠? 4번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가액이 증가했대요.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이죠. 그 다음에 5번에 유상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부담부직연대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이랍니다.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맞잖아요. 유상으로 본다 이렇게 갔었어야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2번도 많이 맞추셨네요. 자,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법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토지가 틀렸죠. 일단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토지가 7월 달에 나올 리가 없잖아요. 재산세에서는 항상 물건을 먼저 판단하시라 그랬어요. 토지는 어떠한 경우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언제 내요? 9월 달에 냅니다. 2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할 수 없다가 틀렸죠. 재산세에서 수시부가 나오면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할 수 있냐 없냐? 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은 다 수시부과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디귿번. 자, 그러면은 일단 틀린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억번 들어가야죠? 그러면 1번부터 5번 중에 기억번 들어가 있는 거 1, 3, 5번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 들어가 있는 거 5번. 답은 5번밖에 없죠. 그죠? 디귿번도 틀렸죠? 네, 우리 물납재산은 어느 시점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6월 1일이죠. 재산세는 모든 판단이 6월 1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물납 신청을 했을 때 얼마의 재산세, 그 물납재산가액이 얼마입니까? 그거 어느 시점으로 평가한다? 6월 1일로 평가한다. 이렇게 가야죠. 자, 3번 보죠. 3번도 많이 맞추셨는데, 자, 박스 형태 문제입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기억번. 자, 뭐의 밑줄? 보리주 충당의 밑줄. 자, 보리주 충당 나왔으니까 양도에 아니에요. 양도 아니니까 과세 아니겠죠? 그러면 기억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네요. 자, 니은번 봤더니요. 상환 채권을 양도를 했답니다. 과세 돼요, 안 돼요? 과세 되죠? 상환 채권이면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러면 니은번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니은번 들어가 있는 거 버리고 나니까 답은요. 2번 아니면 5번이죠. 기억번 지금 일단 2번 아니면 5번인데 니은번 들어가 있는 거 버리고 나면 근데 기억번이 양도가 아니니까 기억번 들어가 있는 것은요. 2번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디귿번은 참고로 뭐의 밑줄?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양도 아니죠? 니을번은요.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무조건 양도고요. 미음번은 뭐의 동그라미? 건설업. 건설업이 나와 있잖아요. 맨 앞에. 그죠? 건설업자가 양도하는 것은 무슨 소득으로 봐요? 사업소득으로 본다 그랬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죠. 자, 4번은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소득세 문제인데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인 거주자 을에게 국내 소재 건물을 증여하고 을이 그로부터 4년 후에 그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다. 그러면은 바로 그림 그리고 들어가시면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자산을 취득을 해서 무엇을 해준 다음에
증여를 해준 다음에 이를 다시 뭐 했다? 양도했다. 그랬을 때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증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양도했다. 이 그림이잖아요. 자, 근데 일단 조건을 보니까 두 사람 관계가 무슨 관계래요? 특수관계인이래요. 그리고 두 사람이 거래한 물건이 뭐래요? 건물이랍니다. 자, 그러면 그 특수관계인이 그 다음에 4년 후에 팔았으니까 몇 년 이내에 팔았어요? 5년 이내에 팔았죠. 그러면 그 특수관계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특수관계인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뭐에 들어가고? 2월 과세에 들어갈 것이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나머지 사람이면 부인규정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1번은 둘 관계가 무슨 관계래요? 배우자래요. 그러면은 1번은 2월 과세라는 거죠? 2번은요. 혼인관계가 있었지만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했대요. 혼인관계가 소멸하더라도 2월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해요. 혼인관계가 소멸했을 때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죠. 사망. 근데 그 원인이 사망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대로 2월 과세고. 3번은 역시 배우자니까 2월 과세 맞죠? 4번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의자니까 얘는 일단 2월 과세는 아니네요. 그 다음에 5번은요. 배우자니까 2월 과세고. 그러면 1번, 2번, 3번, 5번, 4번 빼고 나머지는 다 2월 과세죠. 그러면 1, 2, 3, 5번 중에 답이 없으면 답은 그냥 4번인 거죠. 그죠? 자, 그럼 뭐죠? 자, 우리가 2월 과세에 해당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2월 과세면 수증자가 증여자 걸 대신 팔아주는 걸로 본다 그랬잖아요. 한 달이 건너서 계산한다 그래서 2월 과세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고요? 수증자인 을이 될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자, 수증자인 을이 될 것이고 취득가액은 갑의 취득가액이 될 것이고요. 보유기간도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가겠죠? 그리고 을이 납부했던 증여세는 어떻게 하십시오? 필요경비에 산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갑과 을은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고요. 자, 연대납세무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1번 보죠. 1번은 뭘 물어봤어요? 취득가액. 그래서 봤더니 누구 걸로 간대요? 갑의 걸로 간대요. 맞죠? 2번을 봤더니 뭘 물어봤어요? 취득가액. 그래서 봤더니 누구 거래요? 갑의 걸로 간대요. 맞죠? 3번을 봤더니 뭘 물어봤어요? 보유기간. 그래서 봤더니 누가 취득한 날로부터? 갑이.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요. 연대납세무가 없대요. 연대납세무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있다. 5번이 틀렸죠 그러면? 네. 연대납세무 없죠? 연대납세무가 있는 경우는요. 부인규정일 때뿐이죠. 부인규정. 그러면 4번이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고로 4번은 자, 자산을 취득을 했을 때 자산을 취득을 해서 증여를 하고 이를 다시 팔았을 때 갑이 을에게 증여를 했고 을이 병에게 양도를 했다. 그런데 이 둘 관계가 무슨 관계고? 특수관계인이고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까지가 몇 년 이내? 5년 이내로서 2월 과세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2월 과세와 중복되지만 않는다면 을이 증여받아서 양도한 걸 뭐하고? 부인하고 누가 직접 하는 걸로 봐요? 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요게 부인 규정이죠. 그러려면 전제 조건은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느냐? 일단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이내에 팔았어야 돼요? 5년 이내에 팔았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그 특수관계인이 모든 자산에 대해서 우리 2월 과세가 적용이 되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어야 되고 물건은요. 부동산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고 회원권에 한해서죠. 그러니까 2월 과세하고 중복되면 뭘 적용하는 거고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거고 2월 과세와 중복만 안 되면 부인 규정으로 가는 거고 단 전제 조건은 부인 규정을 적용했을 때 세금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부인 규정을 적용했을 때 세금이 더 적게 나오면 부인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4번 봤더니 을이
갑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우자다. 그러면 2월 과세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5년 이내 팔았으니까 부인규정 쪽인데 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양도했을 때 나올 양도소득세보다 크대요. 그러면 을이 증여받아서 낸 세금, 즉 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을이 증여받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누가 판 걸로 봐요? 갑이 양도했을 때, 직접 팔았을 때 나올 양도소득세보다 얘가 더 크대요. 그러면 얘를 부인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말은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좋은데 안 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1번, 2번, 3번, 5번 중에 답이 없으면 4번이 답이었을 건데 5번에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4번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인 규정을 알면 좋은데 부인 규정 쪽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2월 과세는 확실하게 알고 계시라고요. 올해 시험지에서 2월 과세는 나올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기억본에 봤더니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그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그래서 소득세에 가산되는 세금은 뭐다? 소득세에 가산되는 세금은 가산세 개념을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 가산세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뭘 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금 형식으로 붙이는 게 가산세죠. 그러면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소득세를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세금을 추가를 시켜요. 그래서 다시 뭘 계산을 해요? 소득세를 계산을 해서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지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가산세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취득을 했으면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취득세를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되는 세금, 일정 세금을 추가해서 다시 취득세를 계산을 해요. 이렇게 더해지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가산세의 역할이 뭐예요? 가산세의 역할은 협박이에요, 협박. 너 제대로 신고해. 자, 당신이 내야 될 세금이 4천만 원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하세요. 안 하면 800만 원 추가해서 4,800만 원 부과해버릴 테니까. 결국에는 벌금이잖아요. 그죠? 무신고 가산세가 몇 프로예요? 20%니까 20% 잡고, 자, 4천만 원에 20%면 8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800만 원 더 내기 싫으면 제대로 뭐 하라고요? 신고하라고요. 만약에 신고 안 하다가 걸리면 원래 내야 될 세금에다가 800만 원 추가해서 4,800만 원 과세해버릴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더해지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산세. 그러면 취득세에다가 뭘 더해야 취득세가 되냐고요? 그래요. 취득세에다가 취득세를 추가해야 취득세가 되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가산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산세는 명칭이에요, 명칭. 이해되셨죠? 그러면 무슨 세금을 더해야 되느냐? 그 세금을 더하라고요. 그 세금을. 그래야 뭐가 변하지 않아요? 취득세가 변하지 않으면서 금액만 늘어나죠. 생각해 보세요. 짜장면의 양을 늘리고 싶어요. 짜장면은 변하면 안 돼요. 짜장면의 맛이라든지 이건 변하면 안 돼요. 그대로 짜장면이어야 돼요. 짜장면에 뭐만 늘어나야 돼요? 양만. 그러면 짜장면에다가 뭘 넣어야 짜장면에 양이 늘어나냐고요? 그래요. 짜장면이에요. 만약에 짜장면에다가 짬뽕을 부으면 뭐가 돼요? 짬짜면 아니야. 하지 마세요, 그거. 짜장면에다가 짬뽕 부으면 뭐예요? 개밥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에다가 가산세를 더하면 취득세가 안 나와요. 자, 취득세라는 글자에다가 가산세라는 글자를 딱 중복해서 써보세요. 무슨 글자가 돼요? 못 읽어요. 근데 취득세에다가 취득세라는 글자를 딱 중복시키면 그래요. 그대로 취득세예요. 대신 못 만들어놔요. 이렇게 그 양을 늘리기 위해서,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 더해주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 그래요. 그러면 취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뭐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가산되는 세금은? 그러면 소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지금 그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그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로 해라. 지방세였으면은 가산세는 그 의무가 규정된 그 지방세로 해라. 지금 이 말이라고요. 근데 글자가 같죠? 글자가 같다고 해서 의미가 같아요? 아니죠. 앞에 취득세는 왜 내는 취득세고 뒤에 취득세는? 그러니까 얘가 감면된다고 해서 얘까지 감면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번은 맞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자, 니은번은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렸어요? 뭐라고요? 가산금을 징수한다가 틀렸어요? 여러분들 그 혹시 공법 시간에 가산금 배웠어요? 농지법에서? 농지보존부담금. 그때 혹시 가산금 혹시 배웠나요? 몇 프로라고 배웠어요? 맞아요. 3%예요. 아시겠죠? 가산금 3%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지서, 자, 여러분들 가산금이라는 것은 모든 고지서에 다 붙어요. 어떤 고지서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세금 고지서가 됐든 전기요금 고지서가 됐든 뭐 수도요금 고지서가 됐든 고지서 받은 사람이 안 내요. 그러면 처음 한 달 연장해 주죠. 납기 내하고 납기 후가 있죠. 모든 고지서에는 납기 내, 납기 후가 있어요. 그때 납기 내하고 납기 후하고 딱 얼마 차이 나요? 한 달 차이 나요. 한 달. 고지서 보면 그 한 달 차이 날 때 그 두 개 금액 차이가 딱 3% 차이 나요. 그걸 가산금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그 한 달 후, 납기 후까지도 안 내요.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는 계속 뭐가 붙느냐? 중가상금이 붙어요. 중가상금이. 그래서 자, 고지서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안 냅니다. 납기까지 만약에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기한은 자동적으로 1개월이 연장이 돼요. 그래도 안 내면 또 1개월이 연장이 돼요. 그래도 안 내면 또 연장, 또 연장, 또 연장, 계속 연장이 돼요. 낼 때까지. 그때 처음 한 달 연장해주는 대가로 붙이는 이자가 3%예요. 요걸 뭐라 그래요? 가산금이라 그래요. 여기까지는 고지서에 나와요. 그래서 납기 내, 납기 후. 그 다음 달부터 안 내면 계속적으로 붙이는 가산금이 있습니다. 이걸 중가산금이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계속적으로 붙이는 가산금이 있는데 똑같은 금액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요걸 무슨 가산금이라 그래요? 중가산금이라고 하고, 이건 고지서에는 안 나와요. 단 이게 무조건 다 붙이는 게 아니라 60개월까지만 붙여요. 최장. 그러면 60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가산금 없이 그냥 기한만 연장돼요. 아시겠죠? 그때 요 중가상금이, 그냥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지만, 요 중가상금이 여러분들 그 공법에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공법에서는 중가상금이 뭐로 되어 있느냐면 농지보존부담금 있죠? 거기에서는 중가상금이 1000분의 12로 되어 있어요. 1.2%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거 세법에서도 1.2%예요. 중가상금이. 근데 세법만 올해 개정이 됐어요. 세법만. 그래서 이거 괜히 그 세법에서 듣고 나서 나중에 공법에서 문제 나왔을 때 오해할까 봐서 지금 같이 말씀드려요. 세법에서는 이게 10,000분의 75로 줄었어요. 10,000분의 75로. 그러니까 0.75%가 되는 거죠. 0.75%가. 그래서 0.75%, 0.75%, 0.75% 계속 붙여나가는데 이게 최장 몇 개월까지 붙인다? 60개월. 그래서 디귿번에 보니까 중가상금을 징수하는, 자, 가상금에 더해서 징수하는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60개월. 디귿번도 맞다고요.
아시겠죠? 다만 요 중과상금을 붙일 때 금액이 너무 적으면 의미 없다 그래서 일정 금액이 안 되면 중과상금은 적용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니을번인데 체납된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예요.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고. 지방세가. 근데 여기는 국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라고 나와 있죠? 네, 요건 틀렸죠. 그래서 옳은 건 기역, 니은, 디귿 3개입니다. 그래서 이 중과상금 규정이 올해 제가 시험지에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내년부터는 중과상금 규정이 세법에서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과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상금하고 통합돼요. 가산세하고 통합돼서 그냥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나와요. 그래서 올해 시험지에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뭐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혹시라도 공법에서 중과상금 문제가 나왔을 때 75 나오면 안 돼요. 이건 세법이고 공법은 그대로 1000분의 10입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도 미친 듯이 하나 문제 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는 계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죠. 자, 6번.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은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차선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4번이 틀렸고 나머지 건 뭐 제가 딱히 설명드릴 건 없네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1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대요. 그래서 봤더니 몇 주택자예요? 2주택자입니다. 그러면 뭐 확인해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죠. 왜냐하면 조정대상 지역이면 장특공제가 안 되겠지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가로 안에요. 조정대상 지역은 아니래요. 그럼 받을 수 있다가 맞죠. 1번은. 무슨 말인지 아셨죠?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랬으면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죠.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2번 같은 경우는 겸용주택인데 크다 그랬으니까 전부주택인 게 맞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 부담부 증여인데 채무상당액이니까 유상 맞죠? 5번 같은 경우에는 고가주택이니까 전부 과세한다, 일부만 과세한다. 일부만, 얼마만? 9억 초과분만. 맞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뭘 물어보는 건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7번은 일단 딱 보면 취득세 문제인데 과점주주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에서 과점주주면 과점주주인데 주식 나와 있고 물건 나와 있으면 이거 지분율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일단 보니까 뭘 구하래요? 과세표준을 구하래요. 그러면 과점주주였을 때 취득세는 자 과점주주가 되면 주식을 취득한 게 아니라 뭘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랬어요?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그죠?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뭐냐? 과세표준은요. 그 법인의 무엇을? 부동산 등을 얼마만큼? 내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때 지분율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지분율 전체에 대해서 설립 시점이 아니고 최초 과점주주였던 자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증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여기에 적용할 세율은요. 그냥 기준세율을 적용하면 되죠. 그죠? 왜? 등기부에 표시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점주주가 되면 무슨 세율 적용하는 거예요? 기준세율.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산출세액을 구하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는 얘를 구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현재 그 법인의 부동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요. 지분율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죠. 그래서 봤더니 기업번에 보니까요. 자산가액이 건물, 토지, 차량이 있습니다. 3개. 요거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아니에요.
과세 대상 물건이죠. 그러면은 전부 다 잡으면 되겠네요. 다 해서 얼마? 10억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10억을 얼마만큼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냐. 자, 지분율 구하면 되죠? 봤더니 자, 설립 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총 얼마래요? 5만 주 발행했대, 회사가. 그 중에 내가 취득한 주식이 얼마래요? 3만 주 취득했대요. 그러면 내 지분율은요? 60%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지분율이 지금 60%입니다. 과점주주 아니에요? 과점주주 맞는데 설립 시점이니까 납세문은 없겠네요. 자, 이후에 회사가 몇 주 발행했대요? 2019년 10월 달에 증자 후에 발행 주식 총수가 10만 주가 됐어요. 그러면 5만 주 추가 발행했죠. 그때 내가 몇 주 샀어요? 4만 주를 추가 취득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몇 주 가지고 있었는데? 3만 주 가지고 있었는데 4만 주 추가 취득했으니까 7만 주가 되는 거죠, 나는. 주식을 취득을 해서 4만 주가 됐다가 아니라 4만 주를 뭐였다? 추가로 취득했다. 그러면 내 지분율은요? 70%죠, 70%. 10만 주에서 7만 주니까. 그러면 내 지분율은 몇 프로예요? 70%죠. 자, 그러면 과점주주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니까 10%. 그러면 과세되는 지분율은 10%네요. 10억에 10%니까 1억이 답이죠. 어려운 문제예요. 네,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일단 뭐 그냥 지분율을 단순하게 주면 좋겠지만 지분율을 단순하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분율까지 계산을 해야죠. 근데 지분율은 자, 전체 지분에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주식수를 계산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과점주주였던 자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요, 무조건 증가분이에요. 이때 안 냈으니까 이때 다 내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설립 때 40%예요. 과점주주 아니에요? 아니니까 납세무가 없네요. 이후에 60%가 됐어요. 과점주주 아니에요? 과점주주죠. 그러면 몇 프로에 대해서? 60%에 대해서. 이후에 70%가 됐어요. 과점주주 아니에요? 과점주주죠. 그러면 몇 프로에 대해서? 이후에 50%가 됐어요. 과점주주 아니에요? 아니니까 납세무 없고. 이후에 65%가 됐어요. 과점주주 아니에요? 과점주주 맞죠? 납세무는 없죠. 왜? 이전에 있던 것 중에서 최고보다 증가하지 않으면 납세무 없다고요. 이후에 다시 85%가 됐어요. 과점주주 아니에요? 과점주주 맞죠? 몇 프로에 대해서? 15%에 대해서. 이거 꼭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자, 설립 때 60%예요. 과점주주 아니에요? 과점주주예요. 단 설립 시점이니까 납세무가 없죠. 이후에 70%가 됐어요. 과점주주죠? 10%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예요. 단순하게 쓰면.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다. 최초로. 그러면 납세무가 있는데 그게 설립 시점하고 중복됐을 때만 납세무가 없다. 아시겠죠? 이후에 다시 뭐가 됐다면? 과점주주가 됐다면 그때는 무조건 얼마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4대. 그때 증가분은 전에 거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전에 있던 것 중에서 최고 비율하고 비교해라. 이 내용을 좀 더 어렵게 써놓은 문장이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 기출문제예요. 이거 옛날에 나왔었던 기출문제인데, 물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는 마지막에 푸는 거죠. 아니면 그냥 시간 없으면 찍는 거고. 그러니까 개념만 이해하시라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죠. 자, 8번 문제. 재산세 납세무자가 아닌 걸 모두 골라라.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죠? 자, 기억번에 봤더니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을 때 그 매도인은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6월 1일 시점에는 누구 거니까? 매수자 거니까. 그러면 기억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아닌 자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1번부터 5번 중에 기억번 들어가 있는 것은 1, 3, 5번이죠. 1, 3, 4번이죠.
자, 그리고 니은번을 봤더니요. 공유가 나왔는데 지분권자가 나왔어요.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그러면 니은번은 납세무자가 맞죠? 그럼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되니까 3번은 탈락이네요.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 중에 나와야 되는데 디귿번이 공통점이니까 니을번만 보면 되겠죠? 봤더니요. 채비지가 나왔는데 종전소유자래요. 채비지는 누가 납세무자? 사업시행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종전소유자는 납세무자가 아니죠. 그러면 니을번은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4번이죠.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경우를 찾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자, 9번 보시면 취득 시기를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랬습니다. 자, 취득 시기를 물어봤는데 보니까 계약상 잔금 나왔고 사실상 잔금 나왔고 등기 접수일 나왔고 뭐 입주일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뭔만 확인하면 돼요? 국수공판장인지 아닌지만 따지면 되죠. 왜냐면 국수공판장일 때만 뭘로 가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고 국수공판장이 아닌 나머지는 계약상 잔금 지급이래요. 그러면 기억번 보죠. 개인으로부터 취득했대요. 그러면 국수공판장이 아니죠. 그럼 무조건 무슨 날로 가야 돼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9월 30일에 동그라미를 쳐야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등기 접수일하고 비교해야죠. 등기 접수일은 12월 18일에 동그라미 쳐야죠.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일은요. 9월 30일이죠. 근데 니은번처럼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대요. 그러면 국수공판장 중에 법인장부죠. 그러면은 니은번은요. 무조건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인 12월 20일에 동그라미를 쳐야죠. 그리고 등기일인 12월 18일에 역시 동그라미를 쳐야죠.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이니까 12월 18일이 돼야죠. 답은 5번이죠. 그래서 국수공판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국수공판장일 때만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 그리고 그 날하고 무슨 날하고 비교해서? 등기라고 비교해서 그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로 간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많이 맞추셨네요. 자, 10번 문제는 답이 3번인데 3번은 뭐가 나왔어요? 수용 나왔잖아요. 수용이면은 언제로 간다 그랬어요? 대등수. 대등수가 뭔지 몰라도요. 3개. 무조건 3개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장기 할부하고 수용원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된다? 3개. 근데 딸랑 하나 나왔으니까 틀렸잖아요. 수용이니까 대, 등, 수, 중, 빠른 날. 대가 뭐예요? 대금 청산일, 등이 등기 접수일, 수가 수용 개시일. 이 중에서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갔었어야죠. 1번은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뭘로 가야 되고 등기 접수일. 정식 명칭은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라고 해요. 2번은 증여니까 당연히요. 증여 받은 날. 그 다음에 4번은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으니까 등기 접수일이고 5번은 상속이니까 상속개시일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납세무 성립 시기에 옳은 것만으로만 묶인 것은. 자, 기업번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돼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해야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을 지급하는 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억번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1번, 2번, 5번은 버려야 되겠네요.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4번 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니은번 인지세는 언제 성립해요? 넘어가죠 그러면. 그러면 디귿번 재산세는 언제 성립돼요? 그러면 디귿번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3번 4번 중에 디귿번 들어가 있는 거. 그래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일부러 지금 물어본 게 니은번 여러분들 안 배웠잖아요. 인지세.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요. 뭐 알면 더 좋고 모르면 넘어가라고요. 다음 것에서 찾고 그 다음 것에서 찾아서 그러면 답 찾는 데는 지장 없다고요. 니은번을 몰라도.
참고로 인지세는 여러분들 인지세가 뭔지는 아시죠? 수입인지가 인지세예요. 수입인지. 그러면 여러분들 수입인지를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입인지를 산다는 이야기는 수입인지를 붙일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는 때예요. 문서를 작성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이 돼요. 아시겠죠? 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12번을 보시면 이것도 뭐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취득세 문제입니다.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틀렸죠? 왜? 30일이 나왔고 하나 더 틀렸네요. 가산세 포함 틀렸죠? 자, 첫 번째 줄에 봤더니 경감의 동그라미, 추징의 동그라미. 경감받은 후에 추징 대상이 됐대요. 그러면 한 번 냈는데 또 냈단 소리죠? 그러면 또 낼 때도 60일 이내에 내야 되는데 한 번 낸 부분이 있으니까 이미 납부한 세금 뭐 해주라고요? 공제해 주시라고요. 공제할 때 가산세가 있었으면 가산세는 제외하고 공제해야죠. 2번은요.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대요. 100분의 80에 뭘 물어봤어요? 가산세를 물어봤네요. 가산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중가산세죠? 우리 중가산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그죠? 취득세 과세 물건을, 그것도 어떤 물건을?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건에 한해서. 등기가 필요 없는 것 중에서는 딱 하나, 회원권. 이걸 두 번째 무엇을 했는데? 사실상 취득을 했는데, 세 번째 이를 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무슨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중가산세 몇 프로? 80%. 그러니까 중가산세 조건을 정확히 외워야 돼요. 세 가지.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실상 취득을 했는데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해야 돼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등기가 처음부터 필요 없는 물건이거나 또는 사실상 취득이 아닌 무슨 취득이거나 간주 취득에 해당했을 때는 중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보니까 2번은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이래요. 회원권은 제외하고. 그죠? 왜? 등기가 필요 없는 물건 중에서 회원권은 중가산세가 적용이 되니까. 그러면 회원권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가 필요 없는 물건은 중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중가산세 지금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2번도 틀렸죠. 100분의 8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말은요. 중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소리잖아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요. 중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뭐예요? 지목변경입니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는 무슨 취득에 들어가요? 간주취득이죠. 간주취득에서는 중가산세가 나올 리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올해 시험지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4번에 봤더니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 준대요. 무조건 틀렸죠. 우리 가산세 감면 혜택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없어요. 자, 앞에 보니까 무슨 신고예요? 기한후 신고입니다. 기한후 신고는 무조건요.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되는 거예요. 무신고 가산세가. 그래서 자, 보죠. 우리 가산세 감면 규정이 있는데 첫 번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모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모든 가산세가 면제가 돼요. 그래서 아예 가산세 없어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천재지변 같은 경우, 이번에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것. 자,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요, 그게 무신고 가산세냐, 과소신고 가산세냐, 납부불성실 가산세냐, 그런 거 관계없이 모든 가산세가 다 뭐가 돼요?
면제가 돼요. 면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100% 감면이 된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는 기한 후 신고를 해요.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데 무슨 가산세를 물어야 되느냐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같이 내야 돼요. 내되 일정 기간 내에 자수하면 얘만 감면 혜택을 받아요. 무슨 가산세만? 무신고 가산세만. 그것도 1개월 이내하면 50% 감면, 6개월 이내하면 20% 감면을 받는 거예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 못 받아요. 세 번째, 수정신고를 해요. 수정신고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신고한 자, 적게 신고한 자, 수정이니까. 그래서 원래는 무슨 가산세가 붙어야 되는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어야 되고, 과소분에 대해서 무슨 가산세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붙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수정신고했으니까, 자수했으니까 혜택 주겠다. 이때도 과소신고 가산세만 감면이 돼요. 그래서 6개월 이내 하면 몇 프로 감면? 50%, 1년 이내 하면 20%, 2년 이내 하면 10% 감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확정신고를 해요. 그러면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확정신고를 했으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신고 안 했으면 무슨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나오는데 확정신고를 했으면 이걸 역시 감면을 해주죠. 몇 프로 감면? 50% 감면해 주는 거예요. 50% 감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경우는 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모든 가산세가 다 면제지만 이 경우는요. 무슨 가산세만?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만 감면되지 이건 절대로 감면 안 된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제가 안 적어놨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요. 기한 후 신고를 했으면 자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기한 후 신고는 자수거든요. 우리가 자수는 언제까지 해야 자수가 돼요? 잡히기 전까지. 그래서 1개월 이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정 통지 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 받기 전에는 대신 1개월 이내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기한 후 신고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뭘 받기 전에는? 통지 받기 전에는 꼭 1개월 이내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대신 가산세를 감면받고 싶으면 6개월 이내 하되 1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2번은 답이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 뭐 거의 다 맞으셨네요. 13번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 그랬죠. 자,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물어봤습니다. 1번에 뭐의 동그라미? 원시니까 2.8% 28 맞죠? 2번은요. 상속의 동그라미 뭐의 밑줄? 농지. 자, 상속이면 38. 농지니까 8로 가야 되니까 3으로 가야 되니까 23. 3번은요. 상속 토지. 자, 38인데 농지 아닌 토지니까 8로 가야죠. 28. 4번은 매매 토지. 매매고 주택하고 농지만 아니라면 4%죠. 그러니까 40이 나와야죠. 5번은 뭐의 동그라미? 분할. 분할이니까 2.3%. 23 맞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뭐에서 출발했단 이야기예요? 표준세율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표준세율로 갈 거냐 기준세율로 갈 거냐. 두 번째는 다시 표준세율로 간다면 기준세율을 뺄 거냐 말 거냐.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 보죠.
1번에 뭐의 동그라미? 상속의 동그라미. 자, 상속이면은 등기부에 표시해요, 안 해요? 하죠. 하니까 얘는 무슨 세율이에요? 표준세율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1번은 일단 등기를 하니까 표준세율입니다. 상속의 동그라미를 쳐야죠. 그리고 그 뒤에 가서요. 1주택의 밑줄. 근데 그게 1주택자면 정책적으로요.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무슨 세율을 빼줘요? 기준세율을 빼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을 봤더니요. 뭐의 동그라미? 분할. 분할이면은 등기부에 표시해야 안 해요? 표시하니까 표준세율인데 지분 초과분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 새로운 부분이 없었으니까 기준세율 빼줘야죠. 3번은 뭐의 동그라미? 이전. 이전이면 등기부에 표시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건축이니까. 그러니까 표준세율인데 초과분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 새로운 부분이 없으니까 역시 기준세율 빼야죠. 해석을 하라고요. 외우지 말고. 4번은 뭐의 동그라미?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면 등기해야 안 해요? 하죠. 이전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준세율이죠. 근데 누구 거 달라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이 없으니까 기준세율 빼야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은 뭐의 동그라미? 개수. 자, 개수 나왔는데 세율 문제니까 면적 봐야죠. 면적 봤더니요. 증가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개수로서 면적 증가하지 않았으면 등기부에 표시할 게 없죠. 그러니까 얘는 기준세율이죠. 답은 5번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아닌 거 물어보잖아요. 거의 90%가 개수예요. 개수는 표준세율 아니면 기준세율이에요. 절대로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뺀 세율에 나올 수가 없어요. 개수가 면적이 증가되면 그냥 표준세율이에요. 개수가 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면 그냥 기준세율이에요. 그러니까 개수가 나오면 표준세율 아니면 기준세율 둘 중에 하나니까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뺀 세율에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시면 자,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같은 것으로 묶인 것은 이랬죠? 자, 기억번은 뭐예요? 임야. 임야의 동그라미, 종중의 밑줄. 임야는 세 개가 다 나와요. 종합합산일 수도 있고 별도합산일 수도 있고 분리과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임야들, 그건 분리과세. 그냥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임야면 별도합산, 아무것도 안 하는 임야면 종합합산이에요. 근데 임야죠. 종중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정책적으로 분리과세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분리과세죠. 몇 프로짜리예요? 0.07%짜리예요. 농지, 목장, 임야. 자, 니은번은 뭐의 동그라미? 터미널. 터미널이면요. 분리과세죠. 공장, 염전, 터미널. 얘는 몇 프로짜리예요? 0.2%짜리죠. 디귿번은 뭐의 동그라미? 염전의 동그라미. 염전이니까 분리과세죠. 얘도 0.2%짜리죠. 니을번은 뭐의 동그라미? 자동차 운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이니까 노는 땅이에요? 사업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별도합산이죠.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 많이 맞추셨네요. 자, 옳은 걸 찾으래요. 1번 봤더니 예정신고할 수 있대요. 그래서 봤더니 3월, 6월. 딱 3달 차이죠? 우리가 3개월 이내 예정신고하는 경우는요. 부담부 증여밖에 없죠. 근데 부담부 증여라는 말이 없잖아요. 1번은 틀렸죠. 아무 말이 없으면 몇 개월짜리예요? 2개월짜리죠. 2개월. 그죠?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일 대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로 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로 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2개월 대신 3개월 이내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허가일로 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됐을 때. 반기 말일로 가는 경우 어떤 경우? 주식이었을 때. 3개월로 가는 경우 어떤 경우? 부담부 증여였을 때. 아시겠죠? 근데 이건 일단 토지거래 허가 없네요. 그죠? 그런 말 없죠? 두 번째는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 아니니까 얘도 안 되네요. 세 번째는 부담부 증여 없네요. 그러면 얘도 아니네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로 가야죠. 그럼 두 달이니까 5월 31일이 돼야죠. 자, 2번은요. 분할납부를 물어봤는데 1600이래요. 1600이면 2배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죠. 그러면 1000만 원 초과분만 600만 원 맞죠?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뭐 3번은 2000만 원이면 당연히 분할납부할 수 있고, 4번은 예정신고 안 한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틀렸고, 예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5번 확정신고 안 한대요. 우리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 예정신고를 했을 때만. 근데 앞에 눈 씻고 찾아봐도 예정신고 했다라는 말 없죠? 그러면 확정신고는 무조건 해야 돼요. 뭐가 없어도, 과세 표준이 없어도 또는 결손금액이 있어도 신고는 하라 그랬어요. 왜 신고는 해야 돼요? 모르니까 세무서가 내가 결손이 생겼는지 과표가 0인지 세무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요? 신고하되 그걸 예정 때 미리 신고해놨으면 확정 때는 안 해도 된다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자, 뭐 이것도 많이 맞으셨는데 취득세 문제. 뭐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비슷하네요. 자, 1번 보니까 취득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봤더니요. 사실상 취득했대요. 사실상 취득했으면 등기를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무조건 취득이죠. 1번 맞죠? 2번은요. 취득으로 본대요. 그래서 봤더니요. 설립시, 설립이면 취득으로 보면 안 되죠. 아까 앞에서 나왔던 문장이잖아요. 답은 2번이죠. 3번은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대요. 수입 나오면 무조건 누가 납세무자? 수입하는 자. 그냥 대여만 나왔으면 대여업자. 4번에 봤더니 취득으로 본대요. 가액이 증가하면. 맞죠? 우리 지목 변경은 뭐였을 때만 취득으로 봐요? 가액이 증가했을 때만 취득으로 보니까. 5번에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대요.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가 조합원용 이 말이 들어가야죠. 맞죠? 18번은 그냥 막 찍었어요. 보니까 뭐 계산 문제는 싸그리 다 찍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40문제니까 계산 문제를 지금 많이 내놓은 거예요. 우리 세법이 40문제가 아니잖아요. 세법 16문제죠? 16문제면 계산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동형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점수 내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점수는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아셨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몇 개 맞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걸 틀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아는 걸 틀리는 것을 빨리 지금 잡아내시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처음부터 내가 포기하고 넘어간 문제들은 틀려도 돼요. 근데 이걸 내가 풀어내겠다고 작정하고 덤볐던 문제는 맞춰야 된다고요. 왜? 분명히 내가 풀겠다라고 작정한 문제는 아는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모르는 문제면 그냥 건너뛰는 거고. 그리고 40문제를 풀 때 항상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고 있지만은 실제 시험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푸셔야 돼요. 대충 건성으로 푸는 게 아니라 뭘 잡아내야 되느냐. 40개 중에서 24개만 풀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라고요. 40개를 푼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셨어요? 16개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계산 문제다 건너뛰어요. 그냥. 또 계산 문제 나왔다 건너뛰고요. 박스 형태 문제인데 개수 물어봤다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보라고요?
40번까지 보라고요. 왜? 쉬운 게 앞에 몰릴 수도 있고 뒤에 몰릴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 놓고 나서 그러면 1번부터 40번까지를 중간중간에 문제 풀어나가면서 건너뛸 것들은 건너뛰고 절반 정도는 건너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면 40분이 아닌 15분 내에 지금 40번까지 가야 된다고요. 늦어도 20분 내에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20분 정도 남잖아요. 그때 이제 나머지 걸 좀 차분히 보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지.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딱 풀다 보면은요, 장담컨대 최소한 15개 이상은 못 풀어요. 찍어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다 풀다 보면. 15개 찍으면은 어차피 16개 포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앞에서 다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네. 자, 그러니까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건너뛰어도 돼요. 건너뛰어도 되고, 그냥 이런 문제는 찍자.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18번은 뭐 많이 맞든 안 맞든 뭐 별로, 보니까 별로 안 맞았어요. 근데 어떻게 또 한 번으로 이렇게 몰렸대? 1번으로 왜 이렇게 몰렸어요? 아니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왜냐면 문제에서요 기준시가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기준시가면은요 필요경비는요 계산공제만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양도가액 얼마? 4억. 취득가액 얼마? 1억 15억이요? 자, 안 되면 그냥 하지 마세요. 이게 15억으로 보이시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자, 1억 5천. 자, 그러면은 계산공제 1억 5천에 기준시가에 물건이 뭐예요? 토지니까 부동산은 몇 프로? 3%. 다 됐네요. 1억 5천에 3%니까요. 30%면 4,500이잖아요. 그럼 3%면요? 450만 원이라는 거죠. 아니 제발 1억 5천만 원에 3% 해가지고 답이 좀 애매하면 30%부터 내려가세요. 또 이거 4,500 하신 분들은 답 안 나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자 다 끝났죠. 1억 5,450만 원 빼면 되니까요. 답은 몇 번? 3번이죠. 이게 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찍으시라고요. 왜냐? 처음에는 안 보여 이게. 나중에 봐야 보여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가겠습니다. 자, 19번은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3번이죠. 3번. 자, 19번은 일단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물어봤다라는 거죠. 1번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대요. 그럴 수 있는 물건은요. 1주택자밖에 없죠. 어차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무슨 금액에? 양도 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무슨 금액으로 계산한다? 차익으로. 그때 공제율은 두 종류가 있다. 2%씩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8%씩에서요. 최대요.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 이게 끝이에요. 그때 8%씩 갈 수 있는 경우는요. 1주택자밖에 없죠. 1주택자니까 80%가 맞죠. 1번은. 2번 보죠. 비삼용 토지에도 적용된대요. 비삼용 토지 장특공제 돼야 안 돼요? 되죠.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되는 것은 미등기하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만 안 되는 거예요. 3번. 자,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했대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다, 등기로 본다. 등기로 본다. 그러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죠. 3번이 틀렸죠? 4번. 자,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맞죠? 5번. 양도 무엇은? 소득은 양도 뭐에서?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출발점이 차익이고 도착점이 소득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야죠. 양도가액에서 뭘 공제해서?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서 소득이 나오고 기본공제를 해서 과표가 나오죠. 자,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했고 차익에서, 도착은 어디에서 했고 소득. 그러면 차익에서 소득까지 가려면 장특공제 하나면 되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자, 20번. 이것도 거의 다 맞으셨네요. 자, 1번. 환지처분 나왔습니다. 환지처분 나왔으니까 양도에 아니에요. 양도 아니죠. 환지처분이 양도가 되려면 감소자가 있었어야죠. 없으니까 양도 아니죠. 1번 맞고. 2번. 자, 2번 보니까 뭐예요? 담보의 동그라미, 채무불이행의 밑줄. 담보까지는 양도가 아니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변제 중단되면 양도라 그랬죠? 맞고. 3번. 지상권은 과세 대상이다. 맞나요? 맞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과세 대상 맞죠? 지역권이었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었겠죠. 4번.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하고 구분해서 계산한다. 맞죠? 분류과세니까. 5번. 토지하고 주식을 양도했을 때 이를 통산한다? 아니죠. 토지하고 주식은 다른 집안이잖아요. 결손금 통산은요. 부부기는 부부기끼리, 주식은 주식끼리, 파생상품은 파생상품끼리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을 놓고 봤을 때 부부기는 부부기끼리만, 주식은 주식끼리만, 파생상품은 파생상품끼리만. 그래서 답은 5번이죠. 통산 안 돼요. 토지하고 주식이 통산될 리가 없잖아요. 틀린 건 그랬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21번부터 정리하겠습니다.